우리가 쓰는 모든 재료들 있잖아요. 스마트폰 화면부터 저 멀리 우주선 몸체까지. 그 모든 것의 비밀이 사실은 아주 작은 바로 원자 수준에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미래의 재료를 설계하고 싶다면 첫걸음은 무조건 이 원자의 청사진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야기는요, 모든 재료과학의 심장을 꿰뚫는 아주 흥미로운 미스테리 하나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의 원소가 어떻게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둘 다 똑같은 원소, 탄소, 영어로는 카본이죠. 이 탄소로만 이루어진 두 물질이 있습니다. 왼쪽, 이건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빛을 눈부시게 굴절시키죠. 그런데 전기는 거의 안 통해요. 완벽한 절연체란 말이죠. 근데 오른쪽을 보면 이건 흑연이에요. 연필심에 쓰는 바로 그거요. 너무 부드러워서 쓱쓱 글씨가 써지잖아요. 심지어 전기는 또 엄청나게 잘 통하는 아주 훌륭한 전도체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성질이 완전히 그냥 정반대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의 탐구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똑같은 재료, 그러니까 순전히 탄소 원자만 가지고 이렇게 극과 극의 성질을 가진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이게 바로 재료공학의 심장이고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우리는 시선을 확 바꿔야 합니다. 아주 작은 세계로요. 바로 물질의 기본 설계도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해요. 이 원자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정말 모든 것의 시작이거든요. 옛날에는요, 보어 모델이라고 해서 전자가 마치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처럼 딱 정해진 궤도를 뱅글뱅글 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직관적이죠? 그런데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로 파동역학 모델이 나온 거죠. 이 모델에 따르면 전자는 그런 깔끔한 궤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핵 주변에 어떤 확률적인 구름 같은 형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원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에너지의 양자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단을 오르는 걸 생각해 보세요. 쉬워요.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 1층, 2층, 3층 발판은 밟을 수 있잖아요. 근데 1.5층이나 2.7층 같은 애매한 허공에 서 있을 수는 없죠. 전자도 똑같아요. 딱 정해진 에너지값, 이걸 우리가 에너지 준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거기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양자역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양자 상태라는 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죠.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 바로 전자의 양자 주소 시스템입니다. 자, 보세요. 주양자수 N은 에너지 껍질의 크기니까 이건 어느 도시에 사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서울시, 부산시 같은 거죠. 방위양자수 L은 오비탈의 모양인데 이건 어느 길에 사는지, 예를 들어 테헤란로, 세종대로 같은 걸 말하고요. 자기양자수 ML은 공간적인 방향, 즉 몇 번 건물인지. 마지막으로 스핀양자수 MS는 전자의 회전 방향인데 이건 그 건물에 있는 몇 호실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 도시, 길, 건물, 호실 이 네 가지 주소가 모두 합쳐져야 딱 하나의 전자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규칙, 바로 파울리 베타 원리에 따르면 한 원자 안에서 이 네 가지 주소가 모두 똑같은 전자는 단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전자는 자기만의 고유한 양자 주소를 갖고 태어나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전자가 많지만 우리 재료공학자들이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하는 전자가 있습니다. 바로 원자가 전자예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이 녀석들이요. 바로 얘네들이 다른 원자들이랑 만나서 악수도 하고 손도 잡고, 즉 화학결합을 만드는 진짜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물질의 전기적 특성, 기계적 특성, 열적 특성, 그냥 모든 걸 결정해버려요. 앞으로 우리가 할 모든 이야기의 핵심 플레이어니까 원자과 전자, 이 이름은 꼭 머리에 새겨두세요. 자, 좋아요. 이제 개별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았어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혼자 있지 않고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즉 원자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원자들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힘이 에너지는 또 어떻게 결정하는지 한번 보죠. 원자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 그게 바로 전기 음성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원자가 아까 말했던 원자가 전자를 얼마나 세게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느냐, 그 힘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전자 욕심 같은 거죠. 주기율표를 쓱 보면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 전자 욕심, 즉 전기 음성도가 커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원자 혼자가 아니라 원자들이 만났을 때 이 둘 사이의 전기 음성도 차이예요. 이 힘겨루기의 결과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만약에 한쪽 힘이 압도적으로 세면 전자를 그냥 확 뺏어와 버리겠죠. 이게 바로 이온 결합이고요. 둘이 힘이 비슷비슷하면 에이 우리 그냥 같이 쓰자 하고 전자를 공유하게 되는데 이게 공유 결합입니다. 반대로 둘 다 전자 욕심이 별로 없는 애들끼리 만나면 금속 결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어때요? 간단하죠? 이 차이가 바로 결합의 종류를 결정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그래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포텐셜 에너지 우물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재료과학 전공한다면 그냥 외우셔야 돼요. 두 원자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땐 서로 보고 싶어서 끌어당기는 힘, 즉 인력이 더 강해요. 근데 너무 가까워지면 어떨까요? 서로의 전자구름이랑 원자핵이 부딪히면서 아, 저리 가! 하고 밀어내는 강력한 반발력, 청력이 생기죠. 바로 이 밀고 당기는 힘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지점, 즉 순수한 힘이 딱 0이 되는 거리 R0가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원자들은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썸 타다가 연애 시작하는 그 안정적인 지점 같은 거죠. 이때 딱 안정화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바로 결합에너지 E0입니다. 이 우물 모양 자체가 바로 원자 간 결합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이 그래프 모양 안에 재료의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거든요. 자, 보세요. 먼저 이 우물의 깊이, 이게 깊으면 깊을수록 어떨까요? 두 원자를 떼어놓기, 즉 결합을 끊기가 엄청나게 힘들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녹는 점도 높아지는 겁니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두 번째, 이 우물바닥 근처의 기울기를 보세요. 이게 아주 가파리다는 건 원자들을 살짝만 밀거나 당기려고 해도 엄청나게 큰 힘으로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재료가 아주 뻣뻣하고 단단하다, 즉 강성이 높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우물의 폭이 넓으면 원자들이 열을 받아서 진동할 때 더 넓은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열을 받으면 더 많이 늘어난다, 즉 열팽창 계수가 커지는 겁니다. 보세요. 이 그래프 하나만 해석할 줄 알면 그 재료의 핵심 특성을 그냥 다 예측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원자들이 어떻게 강하게 뭉쳐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단단한 고체 재료를 만드는지 그 세 가지 핵심 방법, 바로 1차 결합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차 결합에는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그리고 금속 결합입니다. 아까 전기 음성도에서 살짝 맛봤죠? 이온 결합은 전자를 아예 주고받는 방식, 공유 결합은 함께 나누는 방식, 그리고 금속 결합은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방식이에요.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결합 방식이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진 재료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첫 번째 주자, 금속 결합부터 한번 볼까요? 금속 원자들은요, 아까 말했듯이 전자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기 원자과 전자를 너 가져 하고 쉽게 내놓고 자신은 양이온 덩어리가 됩니다. 근데 이 풀려난 전자들이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마치 구름이나 바다처럼 이 양이온들 사이를 자유롭게 헤엄쳐 다녀요. 이걸 우리가 자유전자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아주 멋진 표현이죠. 바로 이 전자의 바다가 양이온 덩어리들을 서로 끈끈하게 묶어주는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전자들이 이렇게 자유로우니까 전압을 살짝만 걸어줘도 와우 하고 한 방향으로 쉽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고요. 또 외부에서 힘을 줘서 꾹 누르거나 잡아당겨도 이 양이온층들이 전자의 바다 위에서 스르륵 미끄러지면서 모양만 변하고 부서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금속이 잘 휘고 펴지는, 즉 연성과 전성이 뛰어난 겁니다. 모든 게 이 자유전자 때문이에요. 자, 다음은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이 둘을 비교해 볼게요.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원자 전자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이온 결합은 말 그대로 이온이 되는 결합이에요. 전자 욕심이 아주 큰 비금속이 욕심 없는 금속한테서 전자를 완전히 강탈해버립니다. 그럼 한쪽은 양이온, 한쪽은 음이온이 돼서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착 달라붙는 거죠. 이건 마치 자석 같아서 특정 방향 없이 모든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요. 반면에 공유 결합은 힘이 비슷한 비금속 원자들끼리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전자 하나씩 내서 같이 쓰자 하고 공동 소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합은 아주 특이해요.
아무 방향으로나 결합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특정 방향으로만 아주 강하게 결합합니다. 방향성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바로 이 방향성,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비밀을 푸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드디어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그 미스터리를 풀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왜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단단하고 흑연은 왜 그렇게 무를까요? 정답은 바로 공유결합의 방향성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를 들여다보면요, 탄소 원자 하나가 sp3 혼성 궤도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4개 원자가 전자가 마치 팔다리처럼 정사면체의 네 공지점 방향으로 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팔들이 주변의 다른 탄소 원자들의 팔과 강력하게 맞잡고 아주 빽빽하고 완벽한 3차원 그물망을 만듭니다. 사방에 꽉 막힌 거죠. 바로 이 완벽한 3D 네트워크 구조가 다이아몬드를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흑연은 달라요. 흑연 속탄소 원자는 sp2 혼성 궤도를 만듭니다. 이건 전자가 3개만 120도 각도로 뻗어나가서 아주 얇은 평면 구조를 만들어요. 마치 종이 한 장처럼요. 이 종이 안에서는 원자들끼리 엄청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종이와 종이 사이, 즉 평면과 평면 사이는 남은 전자 하나가 만드는 아주 약한 힘으로 그냥 살짝 얹혀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쓱 밀면 이 종이들이 그냥 쫙쫙 미끄러지겠죠? 그래서 흑연이 무른 거고 또 그 사이를 돌아다니는 전자 때문에 전기도 통하는 겁니다. 보세요. 똑같은 탄소 원자인데도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정말 모든 게 결정되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는 아주 강력한 1차 결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근데 우리 주변 세상에는 이것들보다 훨씬 약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숨은 조력자들이 있어요. 바로 2차 결합 또는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불리는 녀석들입니다. 이 2차 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스타가 바로 물 분자들 사이의 수소 결합이에요. 이 약한 힘 때문에 정말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바로 물이 얼 때 부피가 커지는 현상이죠. 액체 상태일 때 물 분자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비교적 빽빽하게 뭉쳐 있어요. 그런데 온도가 내려가서 얼음이 될 때는 이 수소 결합이란 녀석이 나타나서 물 분자들을 막 배열시키는데 딱 정해진 육각형 모양의 격자 구조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이 구조가 되게 엉성해서 내부에 빈 공간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개수의 분자라도 액체일 때보다 부피가 더 커지고 당연히 밀도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얼음이 물에 둥둥 뜨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즉 고분자 물질들도 이 2차 결합이 긴 사슬들을 서로 묶어줘서 물성을 결정하고요. 심지어 우리 몸속의 DNA가 아름다운 이중나선 구조를 유지하는 것도 바로 이 약한 힘 덕분입니다. 정말 생명의 핵심인 셈이죠. 약한 힘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원자, 결합 같은 아주 작은 미시적인 조각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이제 이 조각들을 모두 모아서 어떻게 거대한 재료의 세계라는 큰 그림이 완성되는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현실 세계는 교과서처럼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재료들도 순수하게 이온 결합 100%, 공유 결합 100%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 세 가지 결합이 적절히 섞여 있는 혼합 결합의 형태를 띠죠. 바로 이 삼각형 다이어그램이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세 꼭지점에 순수한 결합들이 딱 자리 잡고 있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재료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세라믹 같은 재료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고요. 반도체는 공유 결합과 금속 결합의 딱 중간쯤 되는 성질을 띠는 식이에요. 결국 원소들 간의 그 전기 음성도 차이가 이 스펙트럼 위에서 재료가 어디에 자리 잡을지를 결정하는 거죠. 바로 이 결합의 종류가 우리 공학자들이 매일 다루는 주요 재료들의 카테고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금속 결합이 주를 이루면 그렇죠. 전기가 잘 통하고 튼튼한 금속 재료가 되는 거고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섞이면 단단하긴 한데 툭 치면 깨지는 세라믹이 됩니다. 긴 사슬 안에서는 강한 공유 결합, 그리고 그 사슬들 사이에는 약한 2차 결합으로 묶여 있으면 바로 가볍고 유연한 고분자, 즉 플라스틱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분자 덩어리들이 약한 2차 결합으로만 살짝 뭉쳐 있는 게 바로 분자성 고체입니다. 모든 게 결합으로 설명되죠. 자,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재료 설계의 완벽한 흐름도를 그려봅시다. 모든 것의 시작은 뭐였죠?
맞아요. 원자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원자 번호와 전자 배치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그 원자의 전기 음성도와 원자가 전자수를 결정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자들이 만났을 때 어떤 결합의 종류를 만들고 그 결합 에너지가 얼마나 될지가 정해지죠. 그리고 그 최종 결과가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거시적인 물성, 강도, 전도도, 녹는 점 같은 것들이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미시세계의 작은 원리가 거시세계의 모든 특성을 결정하는 아주 완벽하고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그려지시나요? 이 인형문에서는 이온 간 결합이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원리는 이온 결합뿐만 아니라 공유 결합, 금속 결합을 포함한 모든 원자 간의 결합에 그대로 적용되는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물질의 모든 거동과 모든 물성은 그 근본에 있는 원자 구조와 그 원자들이 서로 어떻게 손을 잡고 있는가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됩니다. 따라서 이 결합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소재를 예측하고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모든 재료공학의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원자라는 아주 작은 설계도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재료들의 모든 특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근본 원리를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원자 수준에서 물질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이 강력한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의 재료공학자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놀라운 세상을 설계하게 될까요? 그 가능성은 정말 무한합니다.